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그동안 제가 만든 영상들이 조금은 무거웠죠.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듣기만 해도 뭔가 머리가 지끈지끈해진 너무 진지하고 커다란 주제만 다뤘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보다 조금은 가벼운 영상들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업로드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짧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미술 작가랑 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편하게 썰을 풀어보려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쓰이는 이미지도 작품 이미지 외에는 그냥 거의 최소한으로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지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어쨌든 괜찮으면 계속 해볼 생각인데 다 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도입부부터 이 작가는 어느 나라 태생에 어떤 유년기를 거쳐 어떤 주제를 주로 다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딱딱한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뭐 작품들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는 정도로 해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제가 오래전에 재밌게 봤던 전시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12년 제가 여기저기 쏘다니던 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당시에 한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플라토라는 미술가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폐관해서 없어졌죠. 전시는 쿠바 태생의 미국 작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의 전시였어요. 이 작가는 사탕을 쌓아놓고 관객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유명해요. 실제로 저도 이 전시에서 사탕을 하나 까서 혀로 굴려서 녹이면서 전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관객 참여형 전시?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곤잘레스 작품 제목은 대부분 무제더군요. Untitled. 뭔가 있어 보이죠? 다행히도 부제로 괄호친 단어에 힌트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이 작품은 총 500kg의 사탕이 바닥에 쏟아 부어져 있더군요. 작품 제목은 Untitled였고 작품 제목은 무제였지만 부제가 플라시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고요. 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 네, 그거예요. 실제 효능이 있는 알약과 위약을 나눠서 실험했을 때 위약을 먹은 환자가 어떤 실제 치료의 효과나 어떤 부작용을 겪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설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작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곤잘레스 토레스는 흔히 말하는 게이, 즉 동성애자였어요. 당시에는 저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로 전시회에 갔었기 때문에 몰랐었죠. 그가 살았던 80년대 미국에서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알려지면서 온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죠. 특히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흑사병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동성애 혐오가 극심해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곤잘레스의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코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까지 이 작품이 동성애에 대한 코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곤잘레스 작품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대단 시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다룬 작품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가까운 예로 들면 한국에서도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할 때 과격한 표현을 하는 방식들 때문에 그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에 반해 곤잘레스의 작품들은 보다 시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유적인 방식은 옳고 과격하고 직접적인 표현은 틀린 방식이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8, 90년대에 생산된 비판적인 퀴어 예술 작품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에이즈로 사망한 애인과 작가가 함께했던 침대를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문제적인 건 이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의 사진이 옥외 광고판, 즉 복잡한 도시 속의 공적인 장소에 설치됐던 거죠. 어쩌면 애인의 죽음이라는 사적인 사건을 굉장히 공공적인 장소에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애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당시 동성애자들의 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1986년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애 관련 소송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형법으로 금지한 조지아주법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 침대는 공권력, 즉 경찰들이 언제나 난입할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린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펠릭스의 작품 속 침대는 그들의 침실이 매우 사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치열한 정치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걸 가리키죠. 그리고 완벽한 연인이란 부제를 단 이 작품은 똑같은 두 개의 시계를 함께 벽에 걸어놨죠. 하지만 결국에는 미세한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는 마침내 멈추겠죠. 이처럼 곤잘레스의 작품에는 단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 스며 있다는 것이 독특하죠. 사실 곤잘레스의 작품을 동성애라는 키워드의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면 우리는 놓치는 게 많아져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을 봤을 때 전 처음에 조각 작품인 줄 알았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흡사 미니멀리즘 조각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은 프린팅된 종이들을 쌓아 올린 거였죠. 사실 조각이라고 하면 돌이나 쇠, 나무처럼 굉장히 단단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모더니즘 조각에 비해서 이 작품은 조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구나 한 장씩 관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공공적인 조각으로 고안한 거였죠. 굉장히 딱딱하고 고정된 형태의 모더니즘 조각에 비해서 곤잘레스 작품의 사탕 더미들은 관객들이 가져가면서 끊임없이 형태가 변화하겠죠. 물론 관객들이 가져가면 미술관에서 다시 채워 넣습니다. 이것처럼 기존의 어떤 상품이나 기성품들을 차용하는 앤디 워홀이나 제프 쿤스의 작품들에서는 소비 자본주의의 어떤 기계적이고 반복되는 차가운 면이 두드러진다면, 곤잘레스의 작품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관객들에게 건네는 선물, 그리고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의 해방적 측면, 즉 기계로 생산된 대량의 생산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민주적인 가능성을 얼핏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 가볍게 풀어보려 했는데 또 진지해져 버렸네요. 어쨌든 곤잘레스의 작품은 이후 여러 작품들과 함께 관계의 미학으로 묶이면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관계의 미학은 곧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